그럼 1000개 시작해갖고 5년 안에 생존이 100개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10년에 시작할 때 제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에서 6개 교회 같이 시작이 됐어. 지금 몇 개 남았을까? 2개 남았어. 2개. 10년 사이에 2개 남았어요. 그때는 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때 이제 우리 6명이서 뭐 얘기할 때 막 그랬죠. 대박 대단하게 했다 그랬는데 둘 남았다니까요. 무슨 얘기라고? 다시 말해 무슨 얘기라고요? 확률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의 좀 생각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집이 세면은 삶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얘기도 그래서 굉장히 양자역학하고 맞는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입니다. 여러분 관찰자 효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보기 나름이다. 보기 나름이다. 보는 거에 따라서 현상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관찰자 효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나오는 과학적으로 실험 데이터도 나왔고 수학 공식도 나왔고 다 나오는 하나의 정설이죠. 관찰자 효과다. 보는 사람이 영향을 미친다. 전자라는 아주 작은 단위. 물질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내가 눈길을 준다고 해갖고 당장 뭐 방향이 바꾸거나 그렇지 않지만 아주 작은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눈길을 주는 걸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를 구성하는 것은 전자니까 그럼 원자 단위에서는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예요. 그렇죠? 어떤 눈으로 본다. 여러분 생각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눈으로 볼 때 그 눈에 마음에 비춰지게끔 돼 있고 그 마음에 비춰진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은 특정한 에너지 상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실험을 했잖아. 그렇죠? 실험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하고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느냐.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 본다 어린 아이들 이쁜 애들 눈 보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전달이 되는가? 그렇게 볼 때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을 관찰자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느냐, 내 눈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느냐. 여러분 만약에 상상을 해서 부부끼리 아침에 일어나 서로 얼굴 보자마자 사랑스러워, 여보. 나는 행복해. 이렇게 보는 거하고, 어떤 바쁜 일에 늘 쫓겨갖고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냥 화장실에 가서 확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 갈게 그렇게 하고 놀라서 쫓아나오면은 야 자자 그렇게 하고 그냥 그게 만약에 5년 10년 계속 반복된다고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관찰자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관찰자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보기 나름이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내가 보는 것이 상대가 내가 어떻게 보느냐. 본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거든요. 마음의 자세나 태도를 얘기하는데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뒷페이지 ABCD-E를 보면은 오래전부터 인간은 이제 이 환경 우리가 이제 환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그런 얘기. 왜 이런 얘기?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서로 얽히 설켜 있어요. 그래서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도 보시고 동영상도 보실 텐데 모든 것이 서로 끊임없이 상호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파동의 역할을 하니까 입자가 있고 나가 있고 너가 있다면
내가 나와 있고 너가 있다면은 그냥 만약 입자적인 생각을 가지고만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런데 여기에 입자는 동시에 파동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일정한 파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나름대로 파동을 가지고 있어. 이건 나름 파동을 가지고 있어. 이것대로 파동을 가지고 있어. 이거대로 파동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간다. 그 교회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상하게 전 이제 지금은 작년부터 안 가기 시작하는데 재작년까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2번씩 집회 가서 치유 집회를 하고 해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딱 올 때 그 교회는 다 치유에 대해서 뭐 안수기도 하고 치유를 하고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거 다 인정하잖아요. 다 기대감이 있어. 그런 아우라, 그런 장이 있어요. 파동이 돌아. 딱 들어가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배가 돼. 그래서 손만 대면 막 그냥 팍팍 넘어지고 난리가 나. 막 넘어지고 방언하고 어떤 분들은 막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켓으로 토해내시는 분도 계셔. 신기한 일 너무 많이. 그게 계속 일어나니까 1년에 2번씩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돼. 나도 우리 교회에서는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이야. 이게 뭐냐면 바로 서로 이런 작용을 해서 그래. 우리 교회 분들은 제가 안수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될까 안 될까?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 여러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될까 안 될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얘기야. 아주 제가 경험, 여러 교회 다니면 너무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교회, 어느 교회 가면 벌써 딱 들어가면은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득 들고 여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막 내가 벌써 그런 마음에 들어가.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꽉 분위기가. 그걸 우리는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냐면 이제 이게 양자역학이 하는 원리거든요. 이게 파동 에너지. 마음이 파동으로 서로에게 끊임없이 상호작용해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여기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적인 차원이나 가정적인 차원이나 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재밌게 놀고 엄마랑 아이들 잘 재밌게 막 노는데 갑자기 한 인간이 나타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쫙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는 아우라가 전체를 휩쓸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그 분위기에 대한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어디 갈 때 이 분위기라는 거. 이게 아우라장이, 이게 파동이거든요. 내가 어느 특정 나라에 갔을 때 느껴지는 분위기,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선입관도 작용하겠지만 선입관을 제기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흔히 그러니 분위기 메이커가 되라 이렇게. 분위기.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는 분위기를 인식하고 이걸 나름대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 분위기를 이렇게 묘한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흔히 이제 이 양자역학적 사고라고 해서 이 분위기 이건 입자고 이건 파동, 이걸 파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동이라는 거 에너지고 이게 양자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필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F-I-E-L-D 필드. 우리말로는 무슨 장터 같은 그런 이름을 붙이니까 이런 분위기를 딱 느끼고 분위기를 잘 감지하고 여기서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이미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적 사고를 한다. 상적 사고, 사유 또는 필드적 사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모르고 그냥
분위기를 모르고 그냥 사람을 보고 무조건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분위기를 모르는 거야. 이 분위기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무조건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입자적 사고를 한다고 얘기하죠. 입자적 사유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걸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장적 사유를 얘기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에 여기에 해당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 떠오르는 거 있었어요? 그렇죠.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라. 옛날부터 한 얘기예요. 주책바가지 없이 이게 누울 자리를 보고 좀 누워라. 근데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건 뭐냐면 경직된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자폐적이야. 자기에게 꽉 갇혀 있는 사람들. 자폐적인 사람들. 그러니까는 분위기를 보지 못하고 함부로 막 이렇게 막 내딛다가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을 자초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위기를 느끼면서 서서히 분위기에 스며들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뉴턴의 물리학으로는 아무런 설명이 될 수 없는 게 이게 지금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다 내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다 네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다 이런 형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옛날에 우리는 입자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입자적 사유를 하고 있을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생태적, 환경적 이런 얘기들을 입자적 사고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필드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는 필드적 존재다. 장적 존재다. 이런 양자의 얽힘이라든가 장적 존재다. 이런 얘기를 이제 쓴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새 과학에서는 여러분 이런 시스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시스템적 사고. 이건 이제 경영학 쪽에서 나오는 건데 시스템적 사고를 한다. 그러니까 전체 이 시스템 안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 다 내 문제인 것도 없고 모두 다 네 문제인 것도 없고 알고 보면은 큰 덩어리 안에 큰 시스템 안에 나 너가 이렇게 함께 돌아가는 이런 그림을 얘기하니까 나 하나 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 가정 하나도 엄마 아빠 아이들 다 이렇게 엮어져서 움직이는 거니까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전체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그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입자적 세계, 입자적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입자적 사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숨겨진 세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입자적 세계의 질서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질서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눈에 보이는 드러난 그런 입자적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다는 것.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보면은 마음에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 공통적으로 연구해낸 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보면은 90 내지 95%가 무의식의 세계가 미치는 영향이 심이고 5% 내지 10%가 의식의 세계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보이지 않은 무의식의 세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궁금하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있는 내용들이 올라온 것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저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너와 나의 차이는 그런 면에서 의식 세계에서 너와 나의 차이를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의식의 차이는 사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너와 나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차이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런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궁금함과 관심을 갖고 무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제. 그래서 변화가 힘들어. 의식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그 의식과 에너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자기 긍정과 자기 부정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볼게. 형광점 잠깐만 나왔어. 보면은 이제 보세요. 이제 왼손을 뻗치고 이 왼손 이제 버텨주세요. 버텨주시고 좀 더. 이 정도. 저하고 힘이 더 버텨봐. 이 정도 힘이에요 지금요. 버틴 힘이요. 근데 이제 내 이름이 뭐죠? 이형경이야. 그죠? 이형경이에요. 본인 이름이 이형경이야. 그러니까 이형경이 나야.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남편 이름이 이제 정우봉이야. 남편. 볼게요. 나는 정우봉이다. 나는 정우봉이다. 아니 그럼 내가 아닌데 그런 게 지금 얘기예요. 지금. 이제 똑같이 힘을 줄게요. 똑같이. 나는 이형경이다. 나는 이형경이다. 나는 이형경이다. 나는 이형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서. 아예 살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끊임없이 부정하고 자학하고 자기 비난하고 죄책하며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되게 고마워요. 되게 보면은 뭐 간단한 시험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른 거 했었죠, 그죠? 다양하게 얼마든지 실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우리는 교육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아이들을 부정하게 되고 너는 그것도 못하냐, 너는 이런 형태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줄 때 그것이 어느 때가 되면 사실같이 믿어지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걸 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건강해. 어떤 분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형경인데 힘을 줘. 그래서 이제 이형경이다. 영인다 그러면 자기가 이형경인데 이형경으로 힘이 쭉 빠져.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 힘이 더 생겨.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미 너무나 부정의 세계로 이 무의식의 세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 자신을 긍정한다는 게 이상한 거야. 아닌데. 그럼 힘이 쭉 빠진 거 아닌데. 그 성경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항상 우리를 긍정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떤 이상적인 인물이 아니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계속 있는 그대로예요. 얼마나 성경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죄책감을 일으키고 수치감을 일으켜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옆에 보시면은 우리의 의식과 감정과 호르몬과 에너지 행동 그리고 면역 시스템과 전적 건강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의식의 상태가 이제 자존심, 자만심 175, 이 위가 200이 용기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의식의 상태가 자존심과 자만심,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어. 자존심, 아주 자존심이 안 좋은 거거든요.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런 감정 상태를 갖고 있고 에너지 175, 그 사람의 행동은 뭐냐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과장적인 행동을 오버를 좀 많이 해요. 과시적이죠, 그죠? 자기 과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 과다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한 생물학, 생체학에 대한 얘기는 너무 또 복잡한 얘기니까 되게 그래서 보면은 분노는 가바의 과다, 욕망은 도파민의 과다, 두려움은 세로토닌의 과다. 그 다음부터 뭐냐면 이제 슬픔은 도파민의 부족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무기력은 가바의 부족이고 죄의식은 아세틸콜린의 부족이고 수치심은 세로토닌의 부족이야.
그럼 이게 과다와 부족이 만성적으로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갑상선 항진증과 갑상선 저하증에 대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얘기에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과다 그러면은 갑상선 항진증과 같은 현상들이 내 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하 그러면은 여기 다 부족 얘기하는 것,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의식의 세계나 우리의 감정의 세계와 에너지와 거기에 따른 행동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습관화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항진증과 저하증 같은, 어떤 사람은 너무 들떠 사는가, 맨날 익사이팅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푹 매년 가라앉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난 부부 같은 경우는 서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대요. 자기는 에너지가 너무 나는데 이 사람은 에너지가 너무 높아. 저 사람 만나면 괜히 나도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 보면 우리 집안은 에너지가 너무 높아갖고 시끄럽고 복잡해. 맨날 싸워.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쫙 가라앉아. 야, 저 사람 만나면 우리 집 평안하겠다. 그래서 둘이 쫙 만나서 결혼했어. 그래서 1년 살아보니까 못 살겠어. 이놈의 에너지를 따라갈 재간이 없고, 또 이 푹 가라앉아, 저 인간만 있으면 나도 푹 가라앉아 이거 못 견디겠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에너지 순이 고정이 돼 버려갖고요. 그냥 연애할 땐 괜찮은데 함께 1년, 2년 사니까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저 사람 오버돼 있고, 이 사람 볼 때 이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 같고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거기에 한의학에서 황제내경조에 나오는 병은 오장육부의 음양 허실과 한열이다. 음과 양이 허와 실하고 한, 열, 그러니까는 차갑고 너무 뜨겁다. 그런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 있으니까 뭐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200점 이상 넘어갈 때 이런 데서 회복이 되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얼마 전에 어느 그 항공사 대표가 그렇게 이제 너무 뜻밖이죠, 그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얼마만큼이나 이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 있겠죠. 아내 문제 때문에, 딸들 문제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또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제가 보는 뒤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먹은 것 같아요. 그전 같지는 않으니까 그 병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의식의 상태, 감정의 상태가 어떨지, 금방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될지 아무리 약을 먹어도 면역 시스템이 떨어지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면역 시스템이 떨어진다.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야, 무섭다. 우리의 몸과 마음,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럼 잘 살려면 뭘 관리를 잘해야 될까?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뭐 쉽게 스트레스 관리를 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200 이상의 단어에 좀 포커스를 이제 둬야 되겠죠. 거기서 이걸 배우면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두 가지 기술을 배웠어요. 하나는 미용 감사에 대한 기술을 배웠고, 또 하나는 EFT에 대한 기술을 배웠죠. 그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10번 하는 과정 가운데 10번의 기술을 배운다고. 이건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요. 평생. 그래서 미용 감사 첫 번째 기술을 가르쳐 드렸고, 그다음 EFT 두 번째 기술을 가르쳐 드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4가지 질문이라는 기술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수료 중에 분명히 10가지 기술에 대해서 응답을 하라고 나와야 되겠고, 질문 10가지, 당신이 배운 10가지 기술이 뭡니까? 간단하게 당신이 경험한 걸 기술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 안 되면 하셔도 수료 안 돼. 다음 단계로 못 올라가. 2학기 때 올라가야 할 것이 있어요. 엄격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어설프게 뉴라이프 해갖고, 어설프게 뉴라이프 해갖고 주위 사람 고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제가 안 되겠다 생각해갖고, 이건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다. 철저하게 저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뭐 센 사람은 아닌데, 미움 감사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저는 그래요. 젊었을 때 이제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실수란 것도 몰랐어요. 결혼 초에 실수란 건 몰랐습니다. 난 그렇게 살아왔고 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누구에겐 굉장히 큰 고통이 된 거예요. 난 몰랐어. 정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60이 넘어가고 60 중반에 카페에 들어가니까는 가만히 젊었을 때 돌아보니까는 나는 괴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서 나는 괴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제 그랬겠다 생각이 나니까 지금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참 잘못한 게 많더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삶이 그래.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 삶이 그래요. 삶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힘든 일이 된다는 거 아무도 모르고 사는 거야. 나는 열심히 살았다는 게 전부야. 그 나이가 들고 철 들어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에 돌아보면은 참 그냥 죽을 때 되면 또 얼마나 내가 참 왜 이렇게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렇다 보면 전 인생의 미움 감사가 돌아가는 거야. 참 미안합니다. 이제 용서하세요. 이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세상에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움 감사는 굉장히 확대해야 될 거. 아까 말씀 자기를 부정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자학하거나 부정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자신에게 해를 주는 거니까 자신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미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는 바보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미안하다. 내 자신에게 해주라. 빨리요. 그 다음에 미움 감사에 대해 오늘 조금 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스탠포드 대학에 스탠포드 용서 프로젝트라는 유명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가장 잘 연구한 그 연구소예요. 거기에 그 책임자, 거기에 이제 시작하신 분이고 책임자가 러스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용서를 과학적으로 다 연구를 했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병에 미칠 수 있는지 다 연구했고요. 관계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3가지 용서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아픔을 덜 느끼게 하는 새로운 해석의 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 3쪽에 보시면 3쪽에 내 기분은 내 책임이며 내가 좋은 기분으로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3번째, 내가 말하는 이야기 속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이거 다 연구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영국 어디죠? 거기 맨날 이렇게 종교 분쟁하는데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맨날 전쟁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 있잖아요. 어디에? 아일랜드? 얼른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인데 그 오랜 종교 전쟁으로 인해 몇 병의 종교 전쟁으로 인해 갖고요 굉장히 큰 아픔이 많은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가셔서 하셨어요.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정부에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이제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분이 이제 훈련시킨 게 3가지예요. 이 3가지가 첫째 뭐냐면,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야.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야. 미움 감사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지만, 이제 이 용서 프로젝트에서는 뭐냐면 상대를 용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거. 근데 그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책을 다 보시면 이분 이름을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 용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얘기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개인적 아픔을 덜 느끼게 하는 새로운 해석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훈련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이 훈련은 이런 겁니다. 생각의 훈련.
내 배우자는 절대로 신뢰할 만해야 한다. 이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에게만은 사람들은 속이지 말아야 한다. 이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삶은 공평해야 된다. 이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친절해야 된다. 사람들은 나한테 항상 친절해야 된다.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 삶에 아무런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들을 삶은 고난이 없어야 된다. 내 과거는 사실보다 달랐어야 된다. 더 나은 과거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내 부모는 나를 정말 부모답게 나를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이 생각들이 다 틀렸다는 거야. 이 생각에 빠져들어가면 벗어날 수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삶을 보면은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다 모두 다 그렇게 해주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아주 그렇게 해줬다고 얘기해도 아이의 입장에서는 딴소리예요. 지금요. 그게 억울하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다 정말 누구 편에 의해서 제가 가장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강남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에 이제 그 엄마가 아이 문제를 씨름을 하다가 아이가 이제 굉장히 분노 중독에 걸렸죠.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공부를 잘했던 애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 걸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해줬는데 이제 첫날 만났던 충격이야.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엄마에 대해서 막 분노 폭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에게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미친년이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 그 단어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는 뭐 쌓일 때까지 쌓인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해서 미친년이야? 그러니까 자기 삶에 내가 전부자 나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또 미친년이라고 얘기하네. 자기 삶에 나밖에 없다는 게. 그러면서 헌통 나만 주목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에 있어도 우리 엄마가 없어도 나를 지금 뒤통수에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 미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지방에 가서 자야지. 왜 내 침대에 누워있어? 점점 심각해져. 어느 정도 미친년인지 아세요? 나 고액과에는 다 시키면서 자기 런닝구에는 뻥뻥 난 난닝구 하나 못 바꿔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그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죠. 그죠? 너무 억울하죠. 인생이 그래. 나 그 엄마한테 차마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이 얘기하면 대성통곡가 울 것 같아. 산다는 게 힘들어.